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엔비디아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1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동시에 10대 1의 주식 분할과 배당 확대를 단행했습니다. 이 소식에 시간외 거래에서 엔비디아 주가는 6%가량 상승하며 사상 처음으로 주당 $1,000를 돌파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대통령실에서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제2차 경제 이슈 점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정부의 종합지원 프로그램은 총 26조 원 규모로 우선 산업은행에 17조 원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신설됩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현재 3.5%인 기준금리를 11회 연속 동결했습니다. 또 올해 경제 성장률을 기존 2.1%에서 2.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 대안으로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 SOFC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중 한선 엔지니어링은 어제 상한가에 이어 오늘도 급등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 보호예수 물량이 해제됨에 따라 변동성이 예상되는 만큼 다른 종목으로 관심을 돌려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 이 시각 시황으로 문 열겠습니다. 밤사이 굵직한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어젯밤에는 FOMC 의사록이 공개됐는데요. 의사록 안에는 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진전을 보이지 않는다며 금리 인하에 대한 확신을 얻기까지의 기간이 예상했던 것보다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요. 연준 인사들이 금리 인하 신중론을 견지하면서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의사록은 지난달 공개한 3월 의사록보다 더 매파적으로 나오자 뉴욕 증시는 흔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장 초반 변동성 보이던 뉴욕 증시, 의사록이 공개가 난 뒤에 급격하게 하락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다우지수는 0.5%, 나스닥은 0.1%, S&P 500 지수는 0.2%대 하락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또다시 기다리고 있는 이슈가 있었죠. 바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입니다. 예상치를 상회한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매출은 26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62%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영업이익 역시나 전년 동기 대비 7%, 8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월가 전망치를 웃도는 깜짝 실적인데요. 호실적의 배경에는 AI 개발에 필요한 GPU 수요가 폭증하면서입니다. 특히나 회사 측은 최고급 칩인 H100 GPU 출하량이 급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10대 1 주식 분할 그리고 블랙웰 투입 본격화가 될 거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는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주가 흐름 살펴보면요. 본장에서는 0.46% 하락으로 장을 마쳤는데 시간의 거래에서 주당 $1,000를 넘어서면서 6% 넘게 폭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한국에서는 기준금리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국은행의 금통위는 3.5% 수준인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지난해 2월부터 이어진 11차례 연속 동결인데요. 이 같은 동결의 배경에는 여전히 불안한 물가 흐름과 미국의 금리 인하 지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국내 증시는 간밤 엔비디아발 훈풍을 고스란히 전달받지는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양대 지수 엇갈린 채 출발한 뒤에 장 초반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현재는 상승 반전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코스피 지수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약보합권에서 출발한 뒤에 변동성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현재는 상승 반전에 성공하면서 강보합권이 0.14% 오름세 확인되고 있고요. 지수는 2,727선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20만 원을 돌파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장 초반 힘을 내주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현재는 상승 반전에 성공하면서 1% 넘는 오름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주목해볼 테마로는 신재생 에너지 쪽도 강한 흐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안에서는 외국인만이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개인은 방향성 잡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현재는 매도로 돌아서면서 460억 원 넘게 덜어내고 있고요. 기관도 2,400억 원 넘게 팔아내고 있지만 외국인이 그 물량을 모두 받아내주고 있습니다. 현재 2,700억 원에 가까운 매수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역시나 오늘 보합권에서 출발했는데요. 장 초반 하락 권역에서 움직이다가 현재는 상승 반전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0.2% 강보합권 움직임 가져가면서 지수는 847선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일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됐던 화장품 쪽 반등 나오고 있고요. 또 HLB는 2거래일 연속 하한가 기록하기도 했었는데 오늘은 탄력 받아가는 모습입니다. 또 엔터주 안에서는 SM 대표그룹 컴백 기대감에 오늘 강하게 오름세 확인되고 있고요. 또 오늘은 코스닥에 신규 입성한 종목이 있죠. 바로 노브랜드입니다. 의류 ODM주인데요. 오늘 장중 300% 가까운 오름세 보여주기도 했는데 현재는 260% 상승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 개인만이 매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방향성 잡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오늘 매수와 매도 계속해서 오가다 현재는 매도 포지션 잡은 모습입니다. 187억 원 매도세 확인되고 있고요. 기관 역시나 오늘 계속해서 방향성 잡지 못했는데요. 현재는 26억 원 소폭 사들이고 있고요. 오늘 외국인은 제조업 위주의 매수세 보여주면서 300억 원 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 시장 안에서 SOFC 관련주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은 8월 1일부터 철강, 알루미늄, 반도체, 전기차뿐만 아니라 태양광 패널 등에 대해 관세 인상을 하겠다라는 소식을 전한 바 있죠. 이에 관련주 들썩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핵심 키워드는 AI 전력 이슈입니다. 간반 미국의 투자은행 UBS는 태양광이 AI 전력의 또 다른 대안이 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의 리포트를 발간하기도 했는데요. 간반 미국의 태양광 대표주들 이에 따라 들썩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훈풍이 국내 증시에도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래프 살펴보시면 글로벌 데이터 센터 시장 규모는 점점 커져가는 가운데 연료전지 시장 규모도 급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관련주 기대감 역시나 커져가고 있는데요. 이 시각 흐름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관련주 안에서 범한 퓨얼셀 현재 상한가에 진입한 모습입니다. 27,000원 기록되고 있고요. 한선 엔지니어링 어제 상한가로 마감을 했죠. 오늘 장중 23% 넘는 강한 흐름 보여주기도 했는데 현재는 14,0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장 시황 살펴봤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시황센터 최유정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1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오늘 오전 금통위가 열렸고요. 11번 연속 금리 동결 기조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대통령실에서는 반도체에 대한 투자 의지를 밝혔습니다. 총 26조 원 규모로 지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반도체 주들도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또 간밤에 미국에서는 굵직한 이슈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FMC 의사록이 공개됐는데 이 부분은 좀 매파적인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셨을 법한 부분이 엔비디아의 실적입니다.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 부분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2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수익이 될 만한 뉴스들을 꼽아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코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 헤르메스 스탁 하창원 본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일단 지금 시간 기준으로는 강보합권 정도의 양대 시장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오늘 가장 먼저 다뤄봐야 될 부분 바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실적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나타났습니다. 오늘의 실적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네. 네, 주가가 일단은 움직인 것만 보시더라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왔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일단 뭐 매출도 그렇고 EPS도 그렇고 대부분 예상치를 상회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가이던스 자체도 우리가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는 조금 더 높은 그런 수치로 좀 나왔습니다. 물론 이게 이전에는 막 이제 10% 20% 이렇게 막 초과를 하다 보니까 오, 이거 진짜 어마어마하다 이런 느낌이었지만 그런 정도의 뭐 서프라이즈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기대치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지금 수준도 굉장히 많이 나온 거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제 배당금에 대한 부분들과 주식 분할에 대한 이슈가 있었다는 점, 미국 주식 같은 경우 주식 분할을 하게 됐을 때 추가적으로 6개월 정도 단위로 본다면 평균적으로 15%에서 20%의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제 블랙웰 관련된 부분에서의 기대감들, 원래는 이제 그게 나오기 전까지의 단기적인 뭐 수요에 대한 축소가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일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일축하는 내용들이 좀 나와서 상당히 좀 기대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초과 수요가 유지가 되는지 이거를 확인하는 게 상당히 중요했는데 그 부분에서는 뭐 변화가 없는 방향으로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 수요는 여전히 강한 상황이고 공급에서의 이벤트는 여전히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정말 뭔가의 이벤트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런 기조로 유지가 된다라는 부분이고 해서 매출과 지금 나왔던 전망치라든지 그리고 초과 수요에 대한 이런 흐름들을 확인하고 싶은 내용들이 대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엔비디아는 상당히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대로 삼성전자의 입장에서 좀 아쉽죠. 왜냐하면 뭔가 퀄 테스트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좀 일부 나와줬다라면 삼성이 위든 아래든 확실하게 방향을 잡았을 텐데 그런 것들이 좀 안 나오다 보니까 우리나라 반도체 쪽에서는 일부 조금의 약한 흐름들이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데 이건 장 초반에는 그랬지만 이제 장 후반으로 들어가면서 좀 상승 기조로 확대를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이닉스의 주가가 좀 일부 빠지는 부분과 그 힘을 삼성전자로 좀 가는 것들을 좀 본다라고 했을 때 그런 변화들도 우리가 잘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후에 우리 시장의 주가 반응이 나타나는 종목들까지도 짚어주셨고요. 대표님께도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뭐 차세대 산업혁명이 시작됐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게 되면서 새로운 발자취가 저희가 예상이 되는 만큼 앞으로 산업이 많이 변화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사실 포인트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좀 꼽아주실 만한 주목할 포인트 있을까요? 일단 뭐 AI 관련된 그 성장세가 계속 좀 이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제일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AI에 대한 이제 투자가 확대가 될수록 뭐 금일 같은 경우 SK 하이닉스가 강한 이제 주가 흐름세가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더불어 이제 최근 들어 이제 계속 그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게 이제 전력기기
관련된 그쪽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만큼 이제 AI가 향후에 이제 전기 사용량을 크게 증대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우려가 섞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AI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부분으로 지금 이제 어떤 이제 매기가 좀 확산되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AI 열풍이 쉽게 꺾이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엔비디아도 2분기에 지금 가이던스를 시장 예상보다 더 높은 가이던스를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블랙웰 같은 경우도 뭐 그 블랙웰 때문에 H100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우려 섞인 그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일단 뭐 잭슨 황 얘기에 따르면 일단 그런 부분은 상당 부분 이제 우려는 없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AI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성장세는 계속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아마 엔비디아 같은 경우 이제 $1,000가 넘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물론 지금 시장 자체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더 갈 수는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여전히 이제 고가권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좀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뭐 지금 상황에서 더 폭발적인 상승세보다는 어떻게 보면 점진적인 상승세나 아니면 박스권에서 움직일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박스권에 대한 움직임도 예상이 되는 만큼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AI 하면 저희가 가장 많이 걱정을 해봐야 될 부분이 뭐 전력 수요입니다.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에너지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오늘 장에서는 살펴보니까 태양광 에너지에서 급등 양상이 좀 펼쳐지고 있습니다. 섹터 내에서도 가장 큰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2.93%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 흐름을 살펴보니까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이제 태양광 부분의 관세를 한 8월 1일 정도부터 부과할 예정이다라는 보도도 나와 있고요. 거기에 UBS에서 퍼스트솔라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는 태양광 에너지 부분도 저희가 AI와 관련해서 바라봐야 할 시점이 맞을까요? 일단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부분으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전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수록 이런 전력 발전과 관련된 그런 이제 섹터에 좀 강한 그런 흐름세가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는 작년 동안 계속 주가가 좀 부진을 했습니다. 이 이유는 태양광에 대한 이제 투자가 상당 부분 이제 위축이 됐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기대하는 거는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입니다. 그 기준금리가 인하가 돼야 이런 태양광과 관련된 투자가 좀 더 확대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고요. 뭐 최근 들어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뭐 하반기, 뭐 9월이나서부터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감이 지금 이제 태양광 쪽으로 연결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가 이제 중국산 이제 태양광 패널에 대한 이제 관세를 8월 1일부터 대폭적으로 올린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기존에 25%였던 관세율을 50%로 이제 상향 조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제 태양광 관련돼서 관세가 높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 미국 내에서 태양광 관련된 모듈이나 아니면 태양광 관련된 이런 이제 뭐 웨이퍼서부터 이제 생산하는 그런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수혜를 입을 가능성은 크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내에 지금 조지아주에 태양광 관련된 이제 일괄 생산 체계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태양광의 가장 기초적인 폴리실리콘서부터 태양광 패널, 그다음에 태양광 발전소까지 일괄적인 그런 이제 시스템을 갖고 있다라는 게 강점이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최근에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미국 이제 무역 대표부에서 그 양면형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 중국산에 대해서 그동안은 이제 관세를 물리지 않았었습니다. 그 부분이 추가적으로 관세를 이제 물리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에 경쟁력이 있는 이제 하나솔루션을 비롯한 미국 내의 태양광 모듈 업체들의 매출 성장세가 좀 기대가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어떤 퍼스트솔라의 그 신용 등급도 이런 투자 등급도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기업들은 뭐 단기적인 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태양광 에너지 쪽만 오르는 게 아닙니다. 풍력 에너지 쪽도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짚어주신 SK 오션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뭐 해상풍력 모멘텀도 있긴 하지만 조선 쪽의 모멘텀도 가진 종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SK 오션플랜트가 이름이 사명이 바뀌기 전까지만 해도 이제 말씀해주신 이런 하부 구조물이라든지 뭐 그런 쪽에서의 이슈가 있었던 종목입니다.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이런 재생에너지 쪽에 대한 이벤트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애초에 이제 25년을 기점으로 태양광과 풍력의 이런 전 세계 설치량이 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추가적으로 좀 가속도가 붙어줄 수 있는 요인들이 또 발생을 했죠. 대표적으로 일단 전쟁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기후가 계속적으로 좋아지지 않다 보니까 기후 변화에 따른 또 재생에너지 탈탄소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트리거 자체는 지금 관세로 인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산업군들이 좀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을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애초에 25년부터 모멘텀이 터져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2분기부터는 충분히 모멘텀들이 반영되기 시작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 추가적으로 전쟁과 이런 기후 변화들 그리고 에너지 재고량의 부분들 그리고 엘니뇨에서 라니냐로 바뀌는 이런 흐름들이 전반적으로 좀 붙어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좀 수혜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정책적인 트리거를 끌어주는 것도 유럽이죠. 유럽 쪽에서 이제 친재생 관련된 부분에 좀 이벤트가 있고 이전부터 그 관련된 법안들도 높아지고 있고요. 또 우리가 조선 쪽을 보시더라도 과거에는 그냥 이제 뭐 단순히 벌크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나왔지만 최근에 이제 꼭 타이틀이 붙는 게 LNG가 붙잖아요. 그리고 올 초에 가장 많이 신문에서 나왔던 게 이제 암모니아선이거든요. 그러니까 메탄올 같은 경우 좀 저가 부분으로 좀 속하기 때문에 결국엔 이제 LNG보다 더 비싼 암모니아선에서의 수주 흐름들이 상당히 강해졌고 그게 우리나라가 확 싹쓸이를 했거든요. 그 암모니아나 LNG선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도 결국에는 국제해사기구에서 환경에 대한 규제를 하다 보니까 이런 탄소 배출이라든지 황산화물에 대한 배출 기준을 줄여나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ESG 경험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환경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큰 트리거 안에서 뭔가 이렇게 딱 뭔가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이런 이슈가 터져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본다면 태양광과 풍력, 원전, 그다음에 탈탄소 그리고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아주 짧게 뭐 스마트팜이라든지 그런 이제 대체 에너지를 활용하는 쪽에서의 수급까지도 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그냥 각각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큰 묶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걸 이 큰 테마에서의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것은 일단 AI 데이터 센터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유럽발의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 그리고 지금 현재로 붙어주고 있는 관세 같은 부분들 이렇게 굵직한 이슈들과 연계해서 보신다면은 산업을 이해하시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슈를 아우러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풍력 에너지 섹터 내에서도 희비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방금 살펴봤던 SK 오션플랜트의 경우에는 급등 양상을 펼치고 있다면 LS 에코에너지의 경우에는 급락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실 뭐 풍력 에너지 쪽도 있지만 뭐 전선과도 엮이고 있는 만큼 구리 가격에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최근 들어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전력기기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많이 좀 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구리 가격이 하락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구리 가격이 전일 이제 선물 가격 기준으로 이제 4% 정도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구리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는데요. 일단 그렇지만 구리 관련된 부분, 특히 이제 전력 기기와 관련된 부분은 여전히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전력 기기에 대한 이제 수요가 계속 좀 증가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AI 인프라가 확대가 될수록 이제 AI에 사용되는 이제 전력이 많아지기 때문에 전력 관련된 그런 이제 투자가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발전소를 만든다라고 해도 이거를 그러니까 전력을 이송하기 위해서는 송배전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송배전 이제 신규와 관련된 송배전 시스템뿐만 아니라 기존의 노후화된 송배전 시스템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노후화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전력의 효율성이 상당히 좀 떨어지고 버려지는 전기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좀 개선하기 위한 이런 이제 노후 인프라, 그러니까 전력 인프라에 대한 교체 수요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단기적으로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에 이제 움직임이 구리 가격과 맞물리면서 전력, 그다음 전선 관련된 종목이 올라간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연초 대비로 하면 구리 가격이 30% 정도 지금 상승한 그런 상황인데 이게 뭐 단순히 그렇지만 이제 이런 구리 가격의 상승이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투기적인 수요까지 지금 같이 가수요까지 이제 맞물리면서 좀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구리에 대한 글로벌 재고는 그러니까 작년보다 한 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구리 재고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리 가격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런 구리 가격이 어느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좀 조정은 불가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이제 구리 가격 조정
조정에 따라서 전선, 그다음에 전력기기들이 조금은 쉬어가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일 걸 가능성은 있는데요. 그렇지만 뭐 지금 상황에서는 일시적인 이제 조정을 받는다, 좀 낙폭이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주 종목으로는 적점,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전력과 관련해서는 수요가 계속해서 예상이 되는 만큼 분할 매수 전략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렇다면 이제 좋긴 좋은데 언제까지 좋을 걸로 좀 전망을 해볼까요? 사실 이제 구리 같은 경우는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네. 이미 선물 가격 자체가 8천에서 이제 $10,000를 넘어섰잖아요. 그리고 일부 쪽에서는 이제 구리 재고에 대한 가격이, 이 구리 재고에 대한 양 자체가 작년 대비했을 때 지금 2배가 많은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재고가 그렇게까지 가파르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리 가격 자체가 상승하게 됐었던 이유는 수요가 많이 늘어나니까,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이제 칠레 광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부 기후 변화나 이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생산량이 좀 일부 감소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수요가 늘어나고 공급이 줄어드는 상황이니까 재고가 줄어들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가격의 괴리가 좀 거품이 껴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나왔고, 이제 미국에서 LME 거래소에 있는 구리 가격은 크게 빠지지 않았어요. 한 0.58% 정도 빠졌고요. 미국 쪽에서의 이런 선물 가격이 한 6% 정도 빠졌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오늘 좀 타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엔 구리 가격에 대한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구리 전선이다 보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변압기와 그 흐름을 좀 비교하면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압기 같은 경우는 이전에 상승 사이클이 나왔을 때 PPI가 6년 동안 상승을 했었거든요. 지금 아직 2년밖에 상승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전의 상승분과 지금의 상승분에서 전력에 대한 소비가 얼마나 다르냐. 당연히 3, 40년 전보다는 지금 시기가 전기를 훨씬 더 많이 쓰고 에너지도 많이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관련된 수요가 더 PPI나 이런 흐름들이 더 강해지면 강해지고 사실 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룸은 저는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전선 쪽에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거는 여전히 뭐 이튼이나 이런 글로벌 피어 그룹 대비했을 때 변압기 같은 경우는 아직도 싸요. 예를 들면 효성중업 같은 경우는 PBR 뭐 7배에서 8배 수준인데, 뭐 글로벌 피어 그룹주 대비했을 때는 뭐 거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고요. LS 일렉트릭도 주가가 최근에 한 2-3배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15배 정도, 16배 정도니까 얘도 아직 한 8배 정도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그런 룸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변압기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상승력이 나올 확률도 더 높고요. 그다음에 산업적으로도 송전과 배전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1년 있다가 1년에서 1년 반 있다가 전선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산업의 사이클 자체도 전선이 좀 뒤다. 근데 같이 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부 조정에 대한 부분들이 이런 이제 산업적인 사이클에서의 일부 괴리, 그리고 글로벌 피어 그룹 대비했을 때 우리나라 전선이 50% 지금 프리미엄을 받고 있습니다. 가격이 피어 그룹들보다는 많이 비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다 감안을 한다라고 한다면 전선과 구리가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지만 여기서 일부 쉬어갈 수 있고요. 그게 다시 변압기 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흐름들도 배제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태양광과 원전 그리고 풍력, 얘네들이 성장하는 거 다 좋은데 네. 전력을 만들면 초고화 변압기를 바탕으로 이걸 보내줘야 되거든요. 변환을 하려면 초고화 변압기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변압기가 또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네. 없고, 초대형 쪽으로 진입을 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관련 종목이 최대 늘려봐야 3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한정적인 그런 산업군들 안에서의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관련된 부분도 한번 스터디를 해보시면은 이쪽 방향성을 잡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변압기와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전력이 많이 필요한 만큼 이것에 대안으로 SOFC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선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뭐 어제 상한가로 마감을 했고 오늘도 좀 급등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 또 보호해수 물량 해제가 예상이 되어 있는 만큼 변동성에 좀 유의가 필요할까요? 일단 뭐 한선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이제 SOCFC, 뭐 일단 테마로 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SOFC 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고체 산화물 뭐 연료전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수소 연료전지 발전 중에 이제 하나의 일부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수소 연료전지를 하고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SOFC 관련된 이제 투자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 시장 자체가 아직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성장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네. 그렇지만 이 부분이 과연 이제 친환경적이냐라고 하게 되면 거기에는 일단 퀘스천이 약간 좀 붙습니다. 붙는 이유 중에 하나는 현재 SOFC
SOFC를 하기 위해서는 수소가 필요하거든요. 네. 수소가 필요한데 그게 지금 천연가스를 이용한 수소입니다. 그러니까 개질 수소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레이 수소라고 이제 불리워지는 네. 수소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 이제 발전 과정이 좀 더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그린 수소나 블루 수소를 사용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친환경적인 요소가 이제 확실히 있어지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개질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면 이산화탄소 발생이 만만치 않게 나온다라는 것도 같이 좀 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SOFC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커지지만 아직까지 시장 규모가 크질 않기 때문에 네. 여기에 들어가는 물품이 과연 클 것이냐라고 하면 퀘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지금 움직임은 그러니까 실적이 안 나오지만 뭐 최근 들어 이제 테마주들의 성격 자체가 기대감으로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SOFC 관련된 종목들도 대부분 기대감으로만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국내에서 수소 발전의 가장 큰 회사는 이제 두산 퓨어셀인데 두산 퓨어셀 같은 경우도 뭐 SOFC도 일부는 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인산형 원료 전지라고 하는 PAFC를 이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PAFC나 아니면 뭐 PEMFC라는 그런 이제 고분자 전해질 연료 전지를 이제 많이 지금 현재로는 보급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일단 나중에 이제 수소 밸류 체인이 확대가 되면 그거에 대한 기대감은 있겠지만 당장에 뭐 이런 걸로 SOFC로 해서 실적이 나온다, 그거는 조금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SOFC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바라봐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지금 그렇죠. 뭐 다른 이제 테마주와 비슷하게 이런 기술이 있고 이런 기술이 향후에 이제 확대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과연 어느 시점에서 확대되는지는 지금 예단하기는 좀 이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SOFC 관련해서 이제 사실 또 부각이 되고 있는 만큼 관심을 어느 정도 돼야 될지도 좀 궁금합니다, 본부장님. 저는 뭐 이 부분은 이미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어서 저는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로 동시다발적으로 좀 확대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ESS 쪽도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 관련된 부분에서도 사실은 이게 워낙 갑자기 생산량이 급하게 늘어나다 보면은 이게 이제 전력이나 이런 인프라를 까는데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다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보관해놨다가 나중에 사용하는 부분으로 확대가 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게 ESS 쪽으로는 지금 아직까지 크게 부각이 되고 있지는 않은데 관련된 흐름으로 좀 확장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또 거기 안에서의 또 강력한 트리거가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금 이거는 이거래일 연달아 급등을 했고 벌써 주가가 50% 정도 올라온 종목군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변압기나 전선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왔지만 이것들이 똑같이 간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사실 후발로 접근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과 연결됐을 때 또 어떤 게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한번 찾아보시고 관련주들 좀 찾아보신 다음에 그쪽으로 만약에 수급이 쏠리면 그때 플레이하시는 것도 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앞에서 그 부분 아까 이제 질문 주신 부분은 너무나도 잘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뭐 공통적인 것밖에 얘기할 게 없어요. 그래서 네. 저는 ESS를 조금 더 살을 붙여가지고 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SS까지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애플의 수혜주로도 거론이 되고 있는 BH도 한번 살펴볼까요? 매수 측면에서 살펴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 6거래일 연속 매수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오늘 장에서는 지금 약보합권 정도로 주가가 반응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바라볼까요? 사실 이제 그 애플 관련된 종목군들이 최근에 주가의 기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힌지부터 시작해서 이제 애플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대부분 다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외국인의 수급도 좋고 특히나 LG노텍 같은 경우는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동시다발적으로 좀 반영이 되고 있는 네.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흐름들로 가는 게 전반적으로 IT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으로 좀 인식이 되고 있고 거기에서도 올해 스마트폰 출하량이 작년보다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AI를 탑재한 이런 스마트폰이라든지 기기들이 많이 늘어나는 부분에서의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 이게 지금 OLED 쪽으로 해서 패드 쪽으로도 이게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전방위적인 분위기들이 이게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애플이 단기간에는 중국에 대한 영향을 좀 받다 보니까 주가가 좀 부서졌는데 네. 이런 글로벌적인 수요가 다시 확대되는 기조로 간다라고 한다면
된다면 그와 연관되어서 납품을 하는 업체들의 이런 주가 추이는 상당히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게다가 LG노텍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쪽 전장용 관련된 부분에서도 수요가 같이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의미가 색다르게 좀 접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플에 대한 좀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고 하반기 들어서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LG노텍 같이 조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여러 가지 요소들로 인해서 주가의 상승력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런 관련된 연관된 종목군들의 그 시세들도 같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다 비슷하게 시세가 좀 분출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상승하고 한 번도 1차 눌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현재 시점에서 바로 접근하시기보다는 저는 한 번에 눌림이 나오고 2차 대세 상승이 나오는 그 시점에 좀 보셔야 될 거예요. 그 시기 같은 경우는 항상 애플의 신제품이 나오는 그 달 7월, 8월 이때 하반기 쪽에 이벤트가 상당히 몰릴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좀 이벤트 플레이를 하시는 방향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애플 관련해서 이벤트 플레이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수출 호조를 보이고 있고 실적도 좋은 화장품주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 한번 짚어볼 텐데요.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흐름도 나타나기도 했고요. 코스피 시장 이전 상장 이슈도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볼까요? 네, 일단은 뭐 분위기가 계속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사실 1분기 실적 발표 이후부터 화장품 쪽이 굉장히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때 나왔었던 이제 리포트들이 매 분기마다 최대 실적 기록 그리고 다음 분기도 최대 실적이 나올 거예요라는 게 리포트의 주 내용이었는데 아직까지도 그러한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참 4대장이라고 많이 소개를 드렸던 코스메카 코리아, 인그루드랩, CNC 인터내셔널, 아이패밀리 SC 모두 다 비슷한 기조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리포트를 살펴보시더라도 여전히 2분기에는 성장을 할 것이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코스메카 코리아랑 인그루드랩 같은 경우는 이제 선 제품에 대한 수요가 또 늘어나는 부분들이 좀 핵심으로 작용이 되고 있고요. 또 아무래도 색조나 이런 쪽에 비중이 높다 보니까 기대감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일에 미래에셋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를 보시면 화장품 이제 시작이다라는 타이틀로 네. 또 리포트가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다양한 종목군들의 TP를 좀 상향 조정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증권가에서 이제 시작이다라는 내용이 나올 정도면 이렇게 수출 데이터가 좋고 1년 넘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제 제목의 리포트가 나온다라는 것은 여전히 수출 지역에 대한 다변화 기대감도 있고 주요 지역에서의 성장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또 이제 OEM, ODM 쪽에서는 여전히 매력도가 높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젊은 층에 따른 SNS에 대한 이런 전파들이 계속 될 거기 때문에 색조 쪽에서는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타날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요. 이 코스메카 코리아를 제외하더라도 사실 중국향 비중이 굉장히 높은 LG 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의 이런 주가 추이와 그다음에 수급적인 기조를 보시더라도 굉장히 강해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요. 저점에서 5일 이평선 타고 계속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중국발이 높은 이런 부분에서 부담이 좀 생기는 부분에서의 이슈도 좀 부각이 되고 있고 오늘 엔터랑 미디어가 강한데 이게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스토리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아모레나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더 주목을 받을 수가 있겠죠.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단기적으로는 코스맥스나 한국콜마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때까지는 별로 반응을 못했는데 그런 쪽이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한국콜마와 이제 코스맥스 쪽에서도 굉장히 탄력적인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 코스메카 코리아만 보시는 게 아니라 네. 기존적으로 말씀드렸던 그런 4대장에 이어서 중국발에 좀 영향을 강하게 받았었던 종목군들까지도 이런 한한령 이슈에 대한 부분들이 강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모멘텀 플레이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메카 코리아와 더불어서 다른 화장품주도 짚어주신 부분 중심으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원픽 섹터를 알아보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가지고 오신 섹터 사실 최근에 좀 찬물이 끼얹어져 있었던 네. 섹터인데 제약 바이오 섹터인데 그렇죠. 지금 투자 관점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뭐 HBL 때문에 출렁거림이 좀 있었죠.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HLB가 아침에 이제 컨퍼런스를 진행을 하면서 주가가 이제 출렁거리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는데요. 뭐 그거와 별도로 이제 그런 이제 HLB
문제될 건 이제 개별적인 건이다라고 보시는 게 더 네. 맞을 것 같고요. 산업 전체적으로 보면 여전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다음 주 같은 경우는 ASCO, 그러니까 아스코라고 불리는 이제 미국 임상종양학회가 이제 개최가 됩니다.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이제 개최가 되는데요. 이 개최하는 동안에 이제 초록이 아마 오늘 밤에 아마 초록이 나올 걸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록이 나오는 이제 여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이제 이런 이제 임상학회가 이제 열린다라고 해서 물론 과거와는 다르게 열린다고 해서 주가가 간다라는 것보다는 이렇게 열리게 되면서 이제 새로운 신약에 대한 부분, 신약 물질에 대한 부분에 대한 관심 사항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뭐 향후에 이게 연결된다라고 하게 되면 기술 수출이나 뭐 이런 부분으로도 같이 연결될 수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ASCO는 가치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오늘 이제 제가 갖고 온 거는 오스코텍입니다. 네. 뭐 오스코텍 같은 경우 많은 분들이 뭐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랭라자에 대한 이제 로열티 수량 기대감이 이제 제일 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뭐 레이저 티닙이라고 하는 지금 랭라자의 이제 원천 물질을 개발을 해서 뭐 유한양행에 넘겼고 유한양행은 또 이것을 미국의 얀센에 넘겨서 지금 임상 실험이 진행이 되고 있고 FDA 승인을 지금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에 이제 아스코에서도 관련된 내용이 발표가 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만약 발표 내용이 그렇게 뭐 나쁘지 않을 걸로 지금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미국의 이제 FDA의 승인을 받는 것도 아마 8월 이전에 지금 결과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만약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관련된 마일스톤 자체가 잔여 규모가 한 5천억 정도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로열티 같은 경우도 매출의 한 10% 정도 이제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오스코텍의 실적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외에 뭐 알츠하이머나 그다음에 혈소판 치료제 관련된 그런 이제 신약 관련된 물질도 지금 계속 지금 실험에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 이제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관련된 매출이나 아니면 이런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을 키울 수가 있으니까 계속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럼 저희 가격 전략은 어떻게 잡아갈까요? 네, 뭐 최근 들어 이제 기관하고 외국인이 5월 10일 이후에 꾸준히 네. 지금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8거래일 연속 한 57만 주 정도 매수를 했고요. 사모펀드 같은 경우도 지금 5월 10일 이후에 한 35만 주 가까이 순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도 같은 기간 20만 주 가까이 순매수를 할 만큼 일단 기관 외국인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매수는 오늘 뭐 조금 이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 약간 조정을 받는 32,000원 이하에서 매수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목표 주가는 전고점을 넘어가는 38,000원대 이상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손절은 25,000원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픽 종목 오스코텍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본부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섹터도 알아보겠습니다. 뭐 엔비디아 실적에 따라서 반도체주의 흐름도 저희가 체크를 해볼 만하잖아요. 오늘장에서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뭐 반도체에 대한 내용들은 오늘 뭐 미국장에서 본장에서의 흐름을 살펴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뭐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도 상당히 높아질 것이고요. 지금 이미 높아진 상황이지만 저는 아마 추가적인 상향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1,100에서 한 1,200 정도 사이인데 저는 1,300 이상도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흐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반도체 쪽에서 수출 데이터나 이런 흐름들도 상당히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이수페타시스나 이런 것들을 한번 제가 언급을 드렸으니까 HBM은 항상 필두로 먼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요즘에 주목하고 있는 건 세정 쪽입니다. 네. 세정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이 높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 주가가 반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LTC는 SK 향이고 저는 이제 제우스를 좀 들고 왔는데 LTC가 너무 많이 올라간 것도 있고요. 제우스 같은 경우도 이제 호응종 쪽에서의 흐름들이 상당히 이 세정 쪽에 대한 수율이 영향을 주는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좀 기대감들이 받아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고점에서 한번 이제 주가가 우상향하다가 한번 눌린 다음에 다시 한번 좀 주가에 탄력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주가의 상승 기조들 유지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전공정에 대한 이런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전반적인 밸류에 대한 평가들이 나오게 되는데 제우스 같은 경우는 현재 제 밸류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평이 상당히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서의 추가적인 기조들도 노려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로봇 쪽 관련된 모멘텀도 있거든요. 그래서 로봇 쪽에 대한 흐름들이 뭐 두산 로보틱스나 이런 로봇 그 리포트를 읽어보시면 실적에 대한 부담감은 좀 있지만 대기업 기반으로 해서 움직이는 그런 부분으로 이슈가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제우스 같은 경우도 반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대감들을 좀 키워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반도체 쪽에서의 세정 기조가 상당히 강해진다라는 부분에서 매력 포인트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매수 같은 경우는 조금 눌렸을 때 최근에
연봉이 상당히 많이 달려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렇게 크게 이제 걱정하시면서 막 무리하게 따라가실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18,400원 라인에서 19,000원 사이에서의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로 21,000원을 잡기는 했습니다만 저는 충분히 정고점 상승 트라이를 좀 해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는 21,000원이지만 2차로는 이전 직전 고점이 23,700원 한번 정고점 트라이 한번 해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손절 라인은 16,400원입니다. 사실 해당 부분만 깨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추세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가격이 깨지지 않으면 홀딩을 하시고 그 근처 부분에서 지지가 됐을 때는 조금 더 비중 확대하셔가지고 평단 낮추고 좀 비중을 확대를 해보셔도 괜찮은 상황이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원픽 종목으로 제우스 알아봤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탁 하창원 본부장,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내 증시 장 초반 하락 권역에서 움직이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양대 지수 모두 오름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강하게 부각되는 종목들 골라보고 싶으시다면 매일 아침 서울경제TV AI, 세나의 포착 종목들 확인하시고 전략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세나가 포착한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기아입니다. 차트와 신호 강도는 75점 기록했고요. 수급과 모멘텀, 실적은 모두 70점 받으면서 총 종합 점수는 72점으로 스윙 가능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아의 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승용차와 레저용 차량 가격 상승률이 5년간 4.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외 판매 가격이 5년 사이 최대 2배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가성비 차량 이미지를 버렸다라는 분위기가 형성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의 이목도 쏠리고 있는데요. 이 시각 흐름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 초반 2% 넘게 하락하면서 11만 7,100원에 거래되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등락을 거듭하다 상승 반전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0.7% 넘게 올라주면서 11만 9,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두산입니다. 수급은 70점 기록했고요. 신호강도와 차트, 실적은 모두 65점 받은 가운데 모멘텀은 60점 기록하면서 총 종합점수는 65점으로 트레이딩 가능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산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한 바 있죠. 데이터 센터 증설에 따른 AI 가속기양 제품의 수요 증가 전망과 밸류업 재원 증가, 또 체코 원전 수지에 대한 기대감에 힘입어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장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중 12% 넘는 강한 오름세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탄력이 다소 둔화되긴 했지만 견조한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7% 넘게 올라주면서 19만 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EM텍입니다.
신호강도와 수급, 차트는 모두 70점 받았고요. 모멘텀은 65점 기록한 가운데 실적은 55점 받으면서 총 종합 점수는 66점으로 트레이딩 가능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연결 기준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다소 감소하면서 아쉬운 모습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전일에는 개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5% 넘는 강한 상승세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오늘장 흐름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외국인의 매도세가 들어오면서 다소 아쉬운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 초반 33,000원에 거래가 되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0.9% 넘게 빠지면서 32,0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나가 포착한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마감 후 자세한 전략은 6시 30분에 방송되는 온트레이딩 AI를 통해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내일장 일부의 핵심입니다. 엔비디아는 시장의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박스권 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점 염두에 둬 보시고요. 구리 가격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변압기 관련주에는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장품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최근 들어 수출 데이터도 좋고 실적 역시 좋습니다. 섹터의 주가 랠리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앞으로도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